예열하는 입장으로 지수함수에 있는 거 8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을 보시게 되면 지수함수에 대해서 y값은 8로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밑변의 높이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밑변을 구하려면 첫 번째 점 B에 대한 좌표를 잡아야 되겠지. 점 B는 B, 8에 대한 비승이라고 잡아. X를 B라고 하는 거지. 이 친구는 X를 뭘로 잡아? A로 잡을 거야. 그러면 A라는 좌표는 A, 2에 대한 A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좌표를 각각의 문자로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그 좌표가 똑같다라고 해주세요. 얼마로? 8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B와 A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죠. 따라서 B라는 친구는 1이었고 A라는 친구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가는 것이다?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8이 되겠고 높이는 8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1단계 뭐 한다? 이건 함수다 보니까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우선은 좌표를 문자를 2개를 해줘. 나중에 하나로 뭉칠 거야. 그 다음에 분명히 y값이 똑같다라는 경우에서는 치역값을 똑같이 잡고 문자 하나 통일, 그래서 넓이로 가시면 돼. 요거는 이제 푸근푸근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끝났어요. 자, 로그 함수 갑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뭐 그냥 백지에다가 한번 필기나 해줘. 자, 노트 정리해보자. 노트 정리. 네. 자, 이번 거는 로그 함수야. 지수 함수에 대한 역연산이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가 속칭 기본형이라는 것이 있어. y라는 친구가 로그에 a에 x라고 이렇게 딱 지칭을 한다면 지수 함수에서도 더하기 q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근선이 있다라고 했었어. 이 친구도 어디 부분에 점근선이 있는 것이냐면 여기가 절대로 0이 돼선 안 돼. 근데 그 0이 될 수 있는 녀석이 점근선이야. 나올 수 없는 값. 점근점 다가가는 값이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x는 0에서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해.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서는 하나씩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 자, a라는 친구는 0에서부터 a가 1이거나 또는 1부터 a는 커야 돼요. 이 녀석은 음수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이 친구는 양수의 역할을 갖고 있죠. 두 번째는 진수 x라는 친구죠. 얘는 0보다 커요. 근데 거기서 x는 0을 뭐라 한다는 얘기야? 점근선이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불러.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y는 0이라는 좌표가 등장을 해. 얘도 로그 함수에 뭐라고 하죠? 정점이라고 불러. 정점. 따라서 그래프를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요렇게 x. 이 친구는 분명히 여기 1을 지나가게 되겠고요. a 값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표적인 예가 y는 로그 2에 대한 x라고 이렇게 딱 잡도록 해요. 반대로는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 친구는 내려가는 감소 형태의 그래프야. 밑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친구는 밑이라는 친구가 1보다 커서 증가하는 형태고요. 증가하는데 좀 더디게 증가하는 거야. 이거는 엄청나게 탄력받아서 증가한다는 뜻이잖아. 얘는 뭐야? 많이 가야 조금 올라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그 함수들에 대한 특징들은 요렇게럼 따져볼 수 있겠고, 요 지점을 우린 뭐라고 하죠? 요 지점을 정점이라 불러.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선,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얘를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점근선이야.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 근데 그러한 값을 점근선이라 불러.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로그 함수들도요, 밑에 대한 대소 비교가 좀 있습니다. 대소 비교. 참고사항으로 네 번째 거를 하나 테마로 한번 잡도록 할게. 자, A의 대소 비교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우리가 증가함수로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보자. 증가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이렇게 거의 X축에 달라붙도록 가는 녀석이 있어. 또 다른 하나의 친구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를 로그 A의 X라 하고 이 친구를 로그 B에 대한 X라고 잡도록 할게.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클까? 밑이 더 큰 숫자. 밑이 더 큰 숫자. 자, 이거를 따져놓는 방법, 노하우 하나 알려줄게. 잘 기억해라. 문자가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적에는 임의의 수를 집어넣는 게 좋아. 그 수는 예를 들어서 2랑 3을 비교하면 좀 센스가 없는 친구야. 2, 4 또는 3이랑 9. 즉 거듭제곱수를 해야지만 없어질 수 있겠지. 예를 들자면 한 친구를 2라고 하고 다른 한 친구를 4라고 할게. 콜? 그러면 답은 이쪽이 더 크거든요. 이쪽이 더 크거든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예시로서 밑에 있는 친구는 y는 로그의 4의 x라고 잡도록 하자. 위에 있는 친구는 y는 로그 2에 대한 x라고 지칭을 하죠. 둘 다 똑같이 x에다가 얼마를 넣을까? 4라는 것을 집어넣도록 할게. 얘는 로그에다가 4를 넣어야지만 겨우 얼마가 나와? 1이 나와. 그래서 얘 친구가 조금만 올라가야 돼. 조금만 올라가야 돼. 얘는 4를 넣었을 때 얼마까지 확장이 되지? 2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따라서 임의의 거듭제곱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는 게 정말 쉬운 방법이야. 괜찮겠어? 그럼 감소하는 거 하나만 더 해줄 테니까 감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봐. 자,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정점을 딱 찍을 건데 X축에 달라붙는 녀석 하나.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지는 녀석이 있을 거야. 요 녀석은 로그 C에 대한 X라 하고 요 친구는 로그 D에 대한 X라고 할게. 둘 중에 그나마 더 큰 녀석은 누굽니까? C랑 D. 자, 고민해 주세요. 이거는 1분 줄게. C랑 D 중에서 밑이 그나마 더 큰 거. 밑이. 필기부터 하지 말고 고민부터 해. 그 다음에 필기해. 한꺼번에 정립이 되고 나서 필기를 해야지만 도움이 복습처럼 되는 거지. 효율적인 공부요. 확인 들었어? 자, 정답은 C입니까? D입니까? D예요. D. 쉽게 얘기할게. 4분의 1과 2분의 1을 넣으면 돼. 4분의 1과 2분의 1을 넣으면 돼. 한 친구는 똑같이 여기다가 얼마를 넣을 거야? 여기다가 4를 넣어보자. 4분의 1이라는 친구는 여기 넣었을 때 겨우 얼마까지 떨어져?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2분의 1인 친구는 여기다 넣었을 때 얼마까지 쭉 더 떨어진다? y까지 떨어질 거야. 얘가 더 작은 값이야. 4분의 1의 x라 하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로그의 2분의 1에 대한 x라 하시면 돼.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4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큰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개념 설명을 해요. 뭐가 있냐면 로그 함수에 대한 서열은 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서 커집니다. 알겠어? 됐어? 이게 결론이야. 근데 결론부터 적지 말고 어차피 까먹으니까 그 결론을 까먹더라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혀줘. 뭐라고? 숫자를 넣어주는 게 짱이야. 어때? 증명 과정이 아니라면. 자, 필기 좀 해봐. 61페이지에 11번 문제가 있네. 봤어? 61페이지 11번 문제? XXX가 AA로 바뀌었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좀 가물가물하다. 슬쩍 보면서 해야 되겠다. 아, 베이직쌤 파일 달라 그랬니? 베이직쌤? 지금 업로드 시켜줄게. 잠깐 필기하고 있어잉? 두 번째 거 이제 표준형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 기본형 지난번에 지수함수 배웠을 거야. 그거 원점과 연관성 있는 친구를 평행이동을 해서 옮겨서 표준형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친구도 원래 기존에 있던 로그 a에 대한 x라는 친구를 x 쪽으로 얼마만큼, x 쪽으로는 p만큼, y 쪽으로는 q만큼으로 움직일 거란 얘기지. 그럼 바뀌어진 새로운 함수는 y라고 불리는 녀석은 로그의 a에 x-p와 더하기 q라고 이렇게 적성을 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항상 뭔가 그림자가 따라온다고 해. 그거의 이름은 뭐였지? 점근선이었잖아. 점근선. 그러면 점근선이라는 것도 같이 움직일 텐데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점근선이 그냥 그대로 x축 위에, y축 위에 있으므로 변동이 없죠. 근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 경우에는 점근선이 따라서 온다고. 근데 그 간격은 정점이라 불리는 녀석과 무조건 한 칸을 유지하면서 가야 돼. 한 칸으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다.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수식적으로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x는 p가 점근선이야.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에 대한 특이성은 다른 거 없어요. 자, 얘에 대한 점근선은 이 점근선은 그냥 x는 p야. 이렇게. q는 의미가 없어. 오케이? 이렇게 잡고 개형은 다른 것들은 정말 설명할 게 없다.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기본형에서 설명한 그대로. 맞아? 오케이? 다만 로그 함수만으로서 설명할 게 없고 그 녀석과 지수 함수랑 결합을 시켰을 때부터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뿐이지. 로그 함수만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은 여기에서 설명 다 해버렸어. 어려운 건. 대소비기가 다고. 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가 없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거는요,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거는 일반형이야. 우리가 y는 로그 a에 bx 더하기 c와 그 다음에 더하기 d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다 쳐요. 이 친구는요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x 앞에 숫자가 있다는 것은 괄호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로그 a에 b라는 걸로 묶어주시고 b분의 c와 그 다음에 더하기 d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때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 값은 이것은 자 로그 a에 x 더하기 b분의 c와 그 다음에 로그 a에 대한 b와 d라고 이렇게 찢어놔야 된다는 얘기야. 즉 로그 a에 대한 x라는 친구를 x쪽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쪽으로는 요만큼을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꼭 항상 마무리 단계는 x 앞에는 어떠한 개수도 있어서는 안 돼. 다 뽑아내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된다. 이 정도까지가 완성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 최대치수까지만 설명을 하면 여기 부분도 영상 끊고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시간을 가질 거야. 정리해줘. 요거 하나 참고사항으로 한번 해보자. 자, 대소비교인데 대소비교에서 하나 좀 얘기를 할까 해. x에 대한 1보다 x에 대한 2가 더 커. 근데 밑이 0에서부터 a가 1 사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라고 했을 적에 부동호가 바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1에 대해서 이렇게 착륙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x1이 여기쯤에 있다 쳐. 여기쯤에 x2가 있다고 친다면 x1을 집어넣은 치역의 값이 x2를 집어넣은 치역의 값보다는 크다라는 것이 바로 보이죠. 그래요? 따라서 부동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즉 지수랑 로그는 음수는 없지만 음수의 취급을 하고 있는 녀석이 밑이라는 녀석이 음수 취급을 하더라는 얘기지. 양수일 경우에 당연히 부동호가 안 바뀔 거야. 근데 이런 너무나도 뻔한 걸 왜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가르치깁니까? 라는 얘기지 내가 말하는 건. 무엇이 있냐면 이거에 대한 역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와! 다시 이게 글씨가 너무 안 이뻤어. 다시 흥분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했을 때 이곳이 거짓이래. 왜 거짓인 것이냐라는 얘기야. 선생님, 아니 양변에 로그가 있으니까 이걸 제껴버리게 되면 등식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난 개념상 부동호 바뀌는 거 맞잖아요.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절뻥 알겠어? 응? 양변에 로그 a를 지우면
x의 1과 x에 대한 2는 잡아. 맞잖아요. 학생들이 이걸 항상 실수를 해요. 항상 이거를 빼먹어. 무엇은 말입니까? 로그의 정의죠. 첫 출발점이 로그라고 주어졌는데 진수라는 친구는 항상 어째야 됩니까? 양수해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야. 이거 강조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실제 내신에서 겁나 좋다고 계산 다 한 다음에 다 좋았어. 난 이번에 완벽해. 그 다음에 부분조수 확 나가버리면 어디서 틀렸을까? 여기서밖에 안 틀려요. 여러분들은 연산을 못해서 틀릴 리는 없고요. 삽질을 할 겁니다. 미리 찝을게. 여러분들은 삽질하게 될 거야. 계속 예민하게 반응해. 지수는 이런 게 없어. 로그는 있어. 지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계산하고 치환하고 원위치 돌려서 친 다음에 정답하면 딱 나와. 로그는 안 그래. 로그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없앤 다음에 x값 딱 한 다음에 뿌듯 게이드 물면서 한 다음에 여기 때문에 답이 이상해져. 꼭 강조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미치 진수 부분을 항상 놓치니까 그거 좀 예민하게 좀 받아줘. 다른 것들은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지적은 없어. 몰라서가 아니라 항상 시험 때 여러분들이 놓쳐버려요. 이제 세 번째 거까지 됐고 네 번째 거에서 그냥 조금만 더 최대치수나 얘기하고 끝낼게. 자, 네 번째가 뭐 과정으로 따지기는 최대랑 최소라고 합니다. 최대, 이제 최소 부분이 있어요. 간략하게 첫 번째 스타일은 y는 로그 a의 fx 진수 부분이 2차 함수로 나와 있는 경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경우에서는 1번 f에 대한 x를 t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주어져 있는 범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가로 라인이 얼마가 되겠죠? 가로 라인이 fx가 될 거 아니냐? 그럼 fx를 큰 걸 넣을수록 더 최대값, fx가 제일 낮은 걸 넣을수록 최소값이 나올 것이고, 얘는 0에서부터 a가 1 사이일 경우에는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테니까 x값이 커질수록 더 낮은 값으로 반대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범위에 맞춰서 넣어서 치역값을 하는 단편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y는 로그 a에 대한 x에 여기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p에 대해서의 로그 a의 x 더하기 q와 같은 형태가 되겠지. 이러한 친구들은 반복적인 문자가 있을 테니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로그 a에 대한 x를 t라고 치환하는 거죠. 이때 얘들아 x의 범위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친구는 그냥 모든 범위다. 로그라는 친구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모든 치역값이 다 되는 거잖아. 이게 정의역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y는 t에 대한 제곱에 pt 더하기 q라고 잡아서 이 친구를 그냥 자체로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단순한 형태죠. 세 번째 거는 산술기한데 이 책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두 번째 것까지만 얘기를 할게. 요거를 교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냥 높아짐으로 하나만 하자. 자, 요거 하나 더 퀴즈.
y라고 불리는 친구 로그 a에 x의 제곱이 있습니다. y는 2의 로그 a에 대한 x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요, 그림을 봤을 때 a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개형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맞지라? 왼쪽도 x가 양수 쪽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요,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1을 하더라도 내려갑니다. 왼쪽 친구는요, 왜 그러냐면 얘의 정의역이 x가 제곱이 0만 크면 되는 것이죠. 이 친구는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얘는 양방이 다 그려지고요. 이 친구는 오른쪽만 그려집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아까 전에서도 대소 비교하는 것 또한도 내가 강조했던 거, 로그는 항상 진수라는 녀석 때문에 애들한테 통수를 날리는 건데 이 진수 부분을 허투루 보는 것 같아요. 계산상 연산기호는 앞에 있는 2를 앞으로 던질 수 있으니까 똑같겠지. 그러나 출발점이 다르잖아. 얘는 2를 던진 직후, 얘는 2를 던지기 전. 따라서 정의역은 얘는 요것이 양수라는 뜻이고 얘는 이 녀석이 양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완전 다르다. 알겠느냐?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로그는 지수랑 다르게 이 정의역 때문에 태클이 오지게 들어온다. 여기까지야, 필기. 그래서 로그는